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오늘은 촬영을 하려고 바깥에 나왔어요. 왜냐면 오늘 제가 얘기할 주제가 전기자전거라서 그런 건데요. 저 최근에 전기자전거에 입문을 했는데 와, 진짜 이거 완전 신세계입니다. 디자인이나 감성적인 것도 좋긴 한데 전기자전거니까 가능한 편의 기능들이 진짜 제가 써보고 놀랬고요. 결정적으로 주행 성능이 공유 자전거나 일반 자전거랑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왜 요즘 전기 자전거를 매일같이 타고 다니는지, 그리고 좋은 전기 자전거 고르려면 뭘 고려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가 요즘 타고 다니는 이 전기 자전거는요, 삼천리에서 나온 팬텀 Q 네오 플러스입니다. 색상은 블랙 무광으로 선택을 했는데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요. 바퀴가 굉장히 폭이 넓어요. 바퀴 폭이 넓어지면 승차감은 좀 좋아지지만 바퀴를 굴릴 때 힘이 더 많이 들어가고요. 크기가 크니까 당연히 무게도 더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전기 자전거에는 전기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힘 많이 들어가는 거 상관없고요. 무게도 상관이 없어가지고 이런 광폭 타이어의 단점이 다 상쇄가 됩니다. 게다가 얘는 제가 타보니까 옆에 이렇게 서스펜션까지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타본 다른 저렴한 그런 자전거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이어 다음으로, 아니 어쩌면 타이어보다 더 눈에 띄는 게 얘 옆에 봤을 때 바로 여기 있는 배터리랑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 모터인데요. 근데 이 모터랑 배터리는요, 나라에서 정한 기준이 있어가지고 마냥 좋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을 안 지키면 자전거 전용 도로를 못 올라가서 먼저 이거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모터부터 말씀드리면 2022년도까지는 모터의 출력이 350W가 넘어가면 자전거 도로 못 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경사가 심한 지역이 되게 많고 350W면 모터의 힘만으로는 못 올라가는 경사가 굉장히 많았고요. 힘이 약해가지고 속도도 느려가지고 정말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12월부터 모터 제한이 500W로 올라갔고,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못 오르는 경사가 거의 없을 정도로 힘이 좋은데 얘가 바로 그 500W로 자전거 도로에 출입이 가능한 최고 스펙이에요. 정말 얘를 타고 온갖 경사 다 올라왔지만 진짜 불편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전기자전거를 만약에 구입하려고 하신다, 500W 모터가 달려있는 전기자전거를, 그 중에서도 오르막길 좀 잘 오르려고 하면 48V를 지원하는 제품으로 구입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이제 모터 힘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을 텐데요. 전기자전거로 자전거 전용 도로에 오르려면 속도랑 무게 제한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기자전거가 최대 속도가 그 한계를 넘지 않게 24km 제한이 걸려 있고요. 무게는 27.2kg으로 거의 허용한도에 가깝게 맞춰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전기자전거로 자전거 도로를 올라가려면 무게 제한 때문에 배터리 용량을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어요. 배터리 용량을 마구마구 늘려서 30km 넘어간다? 그러면 자전거 도로 출입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자전거의 배터리 용량은 20Ah/h인데 전 전기자전거 좀 제대로 타시려면 배터리 용량이 못해도 10Ah 이상, 장거리 좀 타시려고 그런다면 20Ah 정도 되는 걸 구입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이 배터리로 이 전기자전거 얼마나 멀리 주행이 가능할까요? 이 자전거의 스펙상 주행거리는 바퀴를 제가 발로 굴렸을 때 힘을 살짝 보태주기만 하는 1단 파스 모드에서는 약 210km, 발을 굴리지 않아도 오직 전기인만으로 달리는 스로틀 모드에서는 약 90km나 주행이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요,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평지에서 75km 정도 되는 저 같은 사람이 탔을 때 기준이고, 자전거는 사용자의 무게랑 경사, 특히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전거 좀 타보신 분들은요, 1Ah/당 주행 가는 거리를 보수적으로 한 3km 정도 잡는데요. 그런 점에서 얘는 페달을 밟지 않고 악조건에서 순수 전기인만으로 얼마나 갈 수 있냐 하면 한 60km 정도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서 페달을 밟는 정도에 따라서 훨씬 거리는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일반 자전거만 타다가 이런 전기 자전거 타니까 진짜 좋은 게 뭐냐면요, 바로 현재 배터리랑 속도, 그리고 모터 개입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이 디스플레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가 좀 저렴한 제품들은 이렇게 막 밝은 환경에서는 아예 안 보이는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얘는 야외에서도 시인성이 진짜 좋고요. 여기서 또 플러스 버튼을 길게 누르면 어두운 곳에서 앞뒤로 플래시를 켜주고 이렇게 약간 무드등 같은, 옆에도 이렇게 불이 켜지는 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이 디스플레이에 전원을 딱 켜잖아요. 뒷바퀴 쪽에 이렇게 불이 딱 들어오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런 라이트들이 메인 배터리에서 전기를 끌어오다 보니까 건전지 갈아줄 필요 없다는 거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 버튼 말고 밑에 있는 마이너스 버튼도 길게 눌렀을 때 또 기능이 있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특히 오르막길 올라갈 때 자전거를 끌고 가게 되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근데 이 버튼만 누르면 6km/h 속도로 자전거가 알아서 모터의 힘으로 움직이는데, 와, 저 이 정도 경사를 도보 지원 모드로 정말 편하게 올리니까 힘 하나도 안 듭니다. 한 손으로 손만 딱 얹어 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얘는요, 이렇게 디스플레이 아래에 충전 포트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런 릴 케이블 같은 거 연결하고요. 스마트폰 거치대에 폰 올려놓고 케이블을 꽂으면요. 스마트폰을 내비게이션 용도로 사용하면서 화면 밝기도 밝은 데서 최대로 올리고요. 음악까지 들으면서 사용했는데 케이블을 꽂았을 때 스마트폰 배터리가 안 닳고 충전이 됩니다. 근데 다만요. 충전 포트가 C2C가 아니기 때문에 충전 속도가 살짝 느리긴 하거든요. 이거 왜 A 타입으로 하셨어요? 이게 C 포트였으면 훨씬 더 충전 속도도 빨라가지고 또 좋았을 텐데 라고 물어보니까요. 자전거를 구입한 사람들은 저같이 막 최신 전자제품들 좋아하고 테크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 저 정도면 젊죠? 어쨌든 저 같은 사람들 말고도 되게 테크에 관심이 없고 오래된 폰들 쓰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C2C 고속 충전 케이블 꽂아가지고 충전을 하게 되면 충전이 안 되는 폰이 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바깥에 소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전기자전거는 두 가지 주행 모드가 있어요. 먼저 디스플레이를 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서 모터의 개입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페달 어시스턴트 시스템 파스라고 하는데요. 이 파스가 0단이면요 그냥 제 순수 제 발의 힘만으로 자전거를 굴리는 거고, 이게 1단이면 약하게, 5단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얘는 제가 타보니까 2단계로 놓고 쓰니까요 확실히 모터의 지원이 필요할 때랑 필요하지 않을 때를 굉장히 잘 구분해 가지고 지원을 해줘서 전 대부분 이 자전거를 탈 때 파스 모드를 2단계로 놓고 탔습니다. 보통 자전거를 탈 때 가장 힘든 거는 오르막길 오를 때도 있지만 처음에 자전거를 굴릴 때 으차 하면서 타는 이때잖아요. 근데 이때 파스 모드를 2단계로 놓고 타면 초반에 힘이 덜 들어가서 굉장히 편했고요. 파스 2단계로 놓고 오르막길을 오를 때는 살짝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얘를 탈 때 오르막길을 오를 때는 대부분은 바퀴를 직접 굴리지 않습니다. 그냥 얘는 오른쪽 손잡이에 있는 핸들 부분의 왼쪽에 이 부분을 이렇게 돌리면요 스로틀 모드라고 최대 24km까지 속도가 쭉 올라가는데요. 이걸 이용하면 대부분의 오르막길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로틀 모드는요 시속 5km 이하, 그리고 파스 지원 레벨이 0단계면 작동하지 않는데 파스 레벨을 1단 이상으로 하고 5km 이상이 됐을 때 이 스로틀 그립을 돌리면요 내가 얼만큼 스로틀을 돌리느냐에 따라서 가속도와 최대 속도가 조절이 되는 게 정말 편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요 그 한강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속 20km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끝까지 당기게 되면 24km까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한강공원에서 어떻게 시속 20km를 안 넘고 편하게 탈 수 있을까요? 얘는 크루즈 모드라는 걸 지원해서 내가 원하는 속도에서 이 스로틀을 계속 이렇게 돌려놓고 가만히 대기하고 있잖아요. 스로틀에 손을 떼도 계속 그 속도로 정속으로 주행하는, 우리가 차에서 알고 있는 바로 그 크루즈 모드가 들어가 있어요. 와, 이거 약간 제한 속도가 있는 도로에서 쓰기 너무 좋고요. 진짜 요즘 날씨도 좋다 보니까 기분이 째집니다. 장난 아니에요. 요즘 전기자전거 진짜 많이 좋아졌지 않나요? 하지만 이렇게 좋아진 전기자전거도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약간 난제가 있다면요 바로 분실입니다. 참 우리나라가 다른 물건은 진짜 잘 안 훔쳐가는 걸로 유명한데 이게 원복동의 나라라고 유독 자전거만 훔쳐가는 일이 좀 잦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에어태그나 뭐 이런 스마트 태그와 같이 위치 추적기를 자전거 곳곳에 설치를 하는 건데요. 제가 숨겨놓은 위치 추적기의 위치를 다 공개는 못하고요 딱 두 개만 알려드리면요, 여기 이 딸랑딸랑하는 벨 있잖아요. 이게 그냥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그냥 일반 벨 같은데 싶은데 이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열어보잖아요. 그러면 안에 이렇게 에어태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물통 넣는 공간에도 밑에 보면 이렇게 하나의 플라스틱 함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여기 물통을 올려놓으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어쨌든 이 안에는 갤럭시 스마트 태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애플이 나의 찾기 기능을 지원해서 이제 이런 에어태그로 위치 추적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에어태그만 이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애플 기기를 이용해가지고 위치를 추적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정확도를 올리려면 이렇게 주변에 있는 갤럭시 기기를 이용해가지고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갤럭시 스마트 태그를 함께 쓰면 좋은데요. 자전거 분실이 좀 걱정되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럼 여기까지가 제가 이 전기자전거를 타면서 경험했던 경험이랑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전기자전거를 고르는 방법들이었는데요.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몇 가지 점들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여기에는 이 배터리가 있는데 얘는 원하시면 뽑아가지고 이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얘를 사용하면서 이 배터리를 분리할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가끔 몇몇 전기자전거들은 배터리를 분리를 해야만 충전이 가능한 그런 모델들이 있는데, 근데 얘는 옆에 있는 고무 캡을 열어가지고 전용 어댑터를 꽂으면 바로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이 배터리를 분리할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 그리고 저는요 처음에 전기 자전거를 구입할 때 얘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는 날에는 아예 못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얘는 이 배터리 부분이랑 모터 부분을 포함해서요 IPX6에 방수를 지원하거든요. 이 정도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비를 맞고 자전거를 타는 정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수준이에요. 다만 아시겠지만 비가 오는 날은 일반 자전거나 전기 자전거나 보통 때보다 훨씬 더 미끄러지기 쉬우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아 그리고 얘는 가운데 있는 여기 관절부를 보시면 접을 수 있게 만든 자전거예요. 보통 저가형 접이식 자전거는요 자전거를 타고 주행을 하게 되면 끽끽 잡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 얘는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 접는 과정도 얘를 그냥 당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접는 방식이고 이렇게 접으면 차에도 쉽게 넣을 수가 있는데요. 전기 자전거는요 일반 자전거보다 한 10kg 정도 무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주 접었다 폈다 하면서 쓰세요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워요. 아 그리고 전기 자전거 구입할 때 이 배터리가 국산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이 제품에 들어간 배터리는요 삼성 SDI-셀을 이용한 배터리라는 것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배터리 얘기 나온 김에 아니 이거 타고 다니다가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배터리가 떨어져도 얘는 그냥 자전거예요. 얘는 그냥 바퀴를 제가 직접 수동으로 굴려가지고 얼마든지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 자전거 자체가 일반 자전거보다 무겁고 바퀴를 굴릴 때 힘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럴 때 진짜 중요한 게 이 기어인데요. 얘는 이렇게 기어비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사실 배터리가 다 떨어지는 순간이 돼도 이 기어비를 조절해서 자전거를 타시면 뭐 전혀 불편함 없이 일반 자전거 마냥 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운동도 훨씬 더 많이 되겠죠. 아 물론 자전거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꼭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아도 여기 전원을 켠 다음에 파스 모드를 0단계로 하게 되면 운동 모드로 할 수 있으니까 난 전기 자전거를 타지만 운동도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파스 모드를 0단계로 해놓고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설명드렸으면 제가 전기 자전거를 고르는 방법이란 뭐 제품에 대한 거는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한 두 가지 정도 남았네요. 바로 가격이랑 AS요. 이 제품의 할인 없는 정가는요 165만 원이에요. 확실히 앞자리가 100만 원대니까 좀 비싸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전기 자전거를 좀 아시는 분들은 100만 원대 이하 전기 자전거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다 보셨으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실 거예요. 막 전기 자전거가 저렴한 모터를 썼다거나 아니면 파스나 스로틀 모드가 굉장히 좀 불쾌하다거나 아니면 잡소리가 많이 나고 주행거리도 굉장히 짧고 모터도 500W가 안 돼가지고 등판 능력도 떨어지는 제품이 많아요. 특히 또 타이어나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저렴한 제품 쓰면은 전기 자전거로서가 아니라 자전거로서 굉장히 좀 저가형 제품들이라서 타보면 불편하고 또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자동차 광고 같은 거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동차는 잘 나가는 것보다 잘 서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간 게 보통 100만 원대 자전거에 많이 쓰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추천드리는 기준을 다 만족하는 자전거들은 대부분 이 가격대라서 야 그렇게 싸다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비싸다는 생각도 저는 그렇게 들진 않습니다. 특히 출퇴근용으로 교통비를 절감하게 되면 한 1, 2년 타고 나면 나중에 다 그 비용이 회수가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얘는 아무래도 일반 자전거보다 전자제품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전기 자전거다 보니까 오래 쓰다 보면 AS 받을 일이 일반 자전거보다 좀 더 많을 확률이 높은데요. 그래서 전기 자전거를 구입하실 때는 집 근처에 AS 센터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천리는 전국에 900개의 전기 자전거 지정 판매 대리점이 있고요. 그 중에서 AS와 같은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지정점은 200개나 되거든요.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는 삼천리에서도 이 전기 자전거를 수리받을 수 있던데요. 그래서 구입할 때 이런 AS 센터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거는 삼천리에서 꼭 구독자분들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메시지인데 아마 이 영상 올라오고 나면 아 삼천리 AS 받아봤는데 개판이더라. 내가 뭐 수리를 받아봤는데 뭐 사장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리고 삼천리도 요즘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삼천리한테 아니 그런 사장님이 삼천리 간판 달고 일하고 있으면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니까 요즘 안 그래도 굉장히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하면 영업도 정지시키고요. 간판을 뺏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정말 일부 사장님들의 문제로 서비스를 받았는데 좀 아쉬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삼천리가 좀 죄송하다고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꼭 전달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저랑 같이 영상을 만드는 브랜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진짜 삼천리가 저는 앞으로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전기 자전거를 고르는 방법이랑 제품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가격이랑 AS까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직원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때 40분 정도 걸리는데 얘를 타면 거의 한 18분 정도면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자전거는 단순히 뭐 취미나 레저가 아니라 출퇴근 용도로 쓰기도 너무 좋은 수단이라 생각되고 요즘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전거 타기 좋은 때다 싶어서 저도 요즘 전기 자전거를 매일 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전기 자전거를 타면서 느꼈던 제 경험이 여러분들께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거 이거 말씀 안 드릴 뻔했다. 전기 자전거는요 스로틀 모드를 이 정도 속도까지 지원하는 제품은 이 헬멧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요. 그리고 운전면허도 필요하다는 거는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길었네요. 그만큼 말씀드릴 게 많아서 그러는데 저 이번 영상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얼마든지 남겨주세요. 저희가 확인하고 대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